네, 스포츠 윤리 과목 5번째 챕터입니다. 스포츠와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스포츠 폭력 챕터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스포츠 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든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 폭력, 그 다음에 관중 폭력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스포츠 폭력입니다. 스포츠 폭력은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제 폭력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이야기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스포츠는 신체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양한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규칙 준수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자칫 폭력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스포츠에서 공격이 윤리적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공격 당사자의 본능이나 감정, 의지를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 관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심박수가 올라가 있고 감정적으로도 격앙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격 행위를 할 때 이 부분이 윤리적인 부분이 답보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스포츠에서 공격이 윤리적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스포츠에서 공격성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스포츠에서의 모든 공격은 직접적인 형태가 아닌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공격은 소통의 구조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에서의 공격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것이다. 라는 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폭력이 어떤 일탈행위라든지 법률을 벗어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스포츠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규칙적 어떤 규칙 내에서의 용인될 수 있는 그런 폭력 행위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조단에 보면은 스포츠의 폭력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포츠에서 통제된 힘의 사용은 정당한 폭력이며 스포츠에서는 이런 폭력을 자기 목적적 폭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근본적으로 이중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포츠는 폭력적인 성향의 분출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감시하고 제어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뭐 복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슬링이라든지 다양한 종목에서 이런 스포츠 폭력과 관련된 이제 논의가 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이종격투기, 뭐 종합격투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종합격투기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제 그 폭력 행위와 관련된 윤리적 논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격투기, 이종격투기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애호가층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 잔혹성과 폭력성이 관중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문제로 인해서 어떤 폭력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그 고대 로마 시대 때의 검투사의 어떤 그런 경기 장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폭력행위 그리고 거기서 난무하는 어떤 그 뭐 피가 이렇게 그 흘러내린다든지 얼굴이 이렇게 멍이 들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사실 상당히 관중들에게는 좀 이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리적인 어떤 윤리적인 이런 논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상대방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경기 진행 방식이 윤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폭력을 선수폭력과 관중폭력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선수폭력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이제 폭력을 성찰하는 다양한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노입니다. 비이성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분노는 자제력이 없음을 말하며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성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잘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종종 도덕과 용기의 무기가 된다고 하면서 분노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는 용기이지만 그 분노는 합당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하며 인간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경기 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절제되지 못한 지나친 분노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중용을 따르는 분노가 되어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굉장히 강조한 학자인데 이런 그 폭력 행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중용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한나 아렌트의 악의평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치 정권에서 교정 시절에서 근무했던 루돌프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정 시절 내에서 이런 그 죄소자들에게 행했던 많은 행동들이 굉장히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그 행동들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고 죄책감조차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기록에서 바로 악의 평범성을 찾아냈습니다. 사유하지 않는 것이 악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고통을 주고 이런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유가 전혀 없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나는 그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악의 평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만을 통해서 무사유에 대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나타나게 됐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무사유 개념에서 오늘날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포츠계의 폭력 현상들이 무사유로부터 발생한다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폭력에 길들여져서 위기질서라는 틀의 메인 운동선수의 세계의 잘못된 문화가 악을 키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그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운동선수 생활했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운동선수들의 세계는 그 안에서의 나름대로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도자라든지 선배에 의해서 이런 이제 뭐 당연하게 여겨졌던 폭력 행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감각해지고 내가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동시에 내가 선배가 됐을 때, 지도자가 됐을 때 후배나 제자에게 동일한 형태의 어떤 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연결되는 그 악의 고리가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는 한나 아렌트가 제시했던 악의 평범성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1년도에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라르의 폭력론입니다. 인간 폭력의 원인을 공격 본능이나 자연 상태가 아닌 모방적 경쟁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모방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방 욕구는 주체와 닮고자 하는 대상 사이에서 불러오는 심각한 갈등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스포츠 폭력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흔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수들 간의 폭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경기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술적 차원에서 폭력이 시도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고의적 반칙의 경우에는 전술의 하나로서 인정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경기장이나 합숙소에서 학생 운동 선수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선후배들 간의 폭력 문제는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운동 선수들끼리 팀의 담합이나 좋은 성적을 위한 명분으로 자행되어 왔다. 제가 이걸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행하는 과격한 폭력 행위는 공격성을 더욱 자극할 뿐만 아니라 규범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결책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되게 뻔한 얘기긴 한데, 상대를 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경기를 즐기는 동반자이기에 대항의 상황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운동을 스포츠를 행하는 상대임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선수 또는 지도자가 심판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또는 지도자가 심판에게 가하는 폭력은 대부분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원인으로서 본인 스스로의 노여움이나 분노, 화를 조절하거나 절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는데요. 과거 80년대 우리나라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초창기에는 이런 행위가 굉장히 심심치 않게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것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최근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주장하는 대로 우리 중용의 덕을 이야기했었죠. 선수 혹은 지도자는 심판을 향한 절대적 권위에 대한 존경심과
관심과 함께 적절한 항의 수준에서 머물 수 있는 절제된 분노가 필요하다. 중용과 함께 이 절제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도자가 선수에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대부분 지도자들은 팀의 성적에 따라서 진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도자가 불가피하게 어떤 그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스포츠 사회에서 커다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학교 현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지도자가 갖고 있는 윤리성, 도덕성을 향상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이런 그 지도자들의 어떤 그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중폭력입니다. 경기 중의 관중폭력은 관중의 언어폭력과 뭐 신체폭력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폭력은 경기 중에 관중들이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어떤 뭐 욕설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내비치는 경우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전에 그 기억이 나요. 안정환 선수가 FC 서울에서 뛸 때였나요? 그때 2군 경기였었는데 관중에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가족까지 건드리는 그런 욕설을 하게 됨으로써 안정환 선수가 관중석까지 이렇게 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관중과 이렇게 말싸움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그 관중은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정환 선수만이 출장 정지와 이제 벌금 제재를 받았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관중의 경우에는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관중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 현장에서 우선시되는 것은 페어플레이지만, 이런 규칙은 선수나 지도자뿐만 아니라 관중에게까지 적용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스포츠 경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뭐 선수나 지도자, 심판, 뭐 경기위원 여러 명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장 대다수의 숫자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관중입니다. 그래서 관중들이 성숙한 그 관중 문화 의식을 형성을 해서 선수들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기 중에 경기가 잘 안 풀리면 선수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제일 힘든 것은 선수 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심리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관중들의 언어 폭력은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감정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기 후 관중의 폭력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리거니즘, 뭐 관중 문화 의식,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훌리거니즘은 군중과 팬의 무질서를 합친 뜻으로서 경기장의 불량화라고 불리우는 용어입니다. 그들이 응원하는 팀을 빌미로 광적인 행동으로 폭력을 주장하는데 최근에 뭐 우리나라 그 프로축구에서도 뭐 언뜻 나타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한 데가 축구가 되게 이렇게 그 인기가 많은 남미 지역이나 아니면 유럽의 프로리그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훌리거니즘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중 문화 의식을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 해결책으로 결부가 되고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을 어기는 사람은 부정의한 사람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따르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은 관중으로서 지켜야 하는 명백한 규칙이라든지 어떤 그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어떤 성숙한 관중 의식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포츠 윤리의 5번째 챕터인 스포츠와 폭력을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